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커말 시험은 국내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는 최고 레벨군에 속하는 자격증입니다. 또한 시험 자체가 사무 환경에 많이 사용되는 분류이다 보니까 취업이나 승진 시험의 가산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 강의는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강의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강의는 커말 분야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컴맹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합격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반론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의 강의는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과 방향이 달라지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작업이라는 것은 표 계산 작업, 즉 엑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는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액세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커말 시험은 엑셀과 액세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급은 엑셀과 액세스를 모두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은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상설시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고요. 중소도시는 1주나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설시험 말고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기시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서부터는 상설시험으로만 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 버전 안내입니다. 필기시험은 한글 윈도우 10과 MS 오피스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필기시험은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히 줄치고 설명 적어가면서 진도를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MS 오피스가 없어도 진도를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강의와 함께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MS 오피스 2021 버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2021 버전이 아니라 2013이나 2016, 2019 혹은 오피스 365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얘네들은 2021 버전과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이 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습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2013보다도 더 옛날 버전인 2010이나 2007 버전은 차트 같은 부분이 2021 버전과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셀, 즉 한컴 오피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MS 오피스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MS 오피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 20문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 파트의 20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총 60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60점, 즉 36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락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8개 미만이 있으면 과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1과목은 12개 맞고 2과목은 11개 맞았지만 3과목에서 13개 맞아서 36개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1과목 20문제를 다 맞았고 2과목도 다 맞았지만 3과목을 7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총 47개나 되겠지만 세 번째 과목이 8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과락에 걸려서
불합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컴퓨터 내부의 용어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과목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과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스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엑셀과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일단 찍을 수는 있다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형태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기시험 문제의 정답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 실기시험은 각 시트 단위로 작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이런 많은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추출하는 고급 필터라든지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색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작업은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엑셀 프로그램의 핵심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함수는 식을 만들기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의 강의에서는 이 함수를 단계적으로 쉽게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은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공, 요약해 놓은 표가 피벗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작업 2번은 여러가지 유형이 선별적으로 나오는데요. 부분합이라든지 필터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분석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류들이 한 번에 뭐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두 가지 유형 정도가 한 회차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번은 차트를 관리하는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 2번에서는 매크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컴퓨터에 등록시켜 놓고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그 동작들이 한 번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3번까지 있는데요. 이 기타 작업 3번은 프로그래밍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이런 폼이 나오고 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자료 입력한 다음에 등록 누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 하는 그런 코딩 작업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액세스가 되겠는데요.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DB 구축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도 주로 테이블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개체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이블이란 개체는 뭔가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테이블의 자료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 쿼리는 앞서의 테이블 자료를 가지고 테이블끼리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조건을 준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가공하는 개체가 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폼이 되겠는데요. 이 폼은 화면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여기다 뭔가 이제 입력하고 조회하면 뭐 조회되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또 수정도 되고 하는 곳이 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인쇄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 액세스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대강 들어봐도 이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섭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은 뭐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이트에서 보편적인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았는데요. 필기시험은 30에서 40시간 정도, 실기시험은 70에서 10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시험 대비가 원활하게 가능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커말 시험은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실기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사이트의 강의실 상단에는 초단기 학습표라는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 단기 과정은 1주 완성 계획표, 정규 과정은 2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기는 단기에 대해서는 2주 완성 계획표, 정규는 3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이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시작하곤 합니다. 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계획표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계획표 자체가 만약 이 분량만으로 부족하게 될 때에는 강의실에 있는 나머지 진도를 더 나가면 됩니다. 해서 나는 완전 초보자기 때문에 뭐 이런 계획표가 나에겐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는 단기 과정하고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정규 과정은 이론 더하기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출풀이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끌어내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단기 과정도 초보자가 학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숙련자다라고 하더라도 정규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보자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과정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론을 먼저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1단계에서는 각 챕터별 개념 이해와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수업 내에서도 기본 이론 파트,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파트, 그 다음에 직접 풀이해보기 파트,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그런 반복 학습이 1단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엔 실력이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력 향상 문제풀이 10회 분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특강인데요. 최신 기출문제풀이를 올려드리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최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풀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의 기본 틀은 이러하지만 여기까지 다 나가야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습자의 대부분들은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초단기 학습표만 맞춰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초단기 학습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만약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2단계 과정을 공부하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4단계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실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저의 강의가 맞고 충분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분들도 역시 저의 강의가 맞습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에는 2급 기출문제풀이가 또 10회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2급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트가 되겠습니다. 1급 과정만 준비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1급을 공부하시다가 급하게 2급이라도 먼저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이 2급 기출풀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급 기출풀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급 기출문제풀이 10회 분량만 공부하고 2급을 응시하는 것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급 과정의 1단계에서 3과목은 이제 2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과목하고 2과목만 공부를 한 다음에 2급 기출풀이를 또 연습해서 2급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미 기본기가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2급 기출풀이를 한두 회 정도만 연습을 해도 2급을 원활하게 응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 컴활 인강 분야 선호도 1위로 검증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는 강의가 학습하기에도 원활하고 피드백도 잘 되는 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컴활 과정을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강으로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합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강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정보, 최신 기출 유형의 풀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사의 강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게 되면 최신 경향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기출문제도 충분히 풀어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수월한 문제도 있겠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강의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암기도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의 시범 설명으로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이 컴활 과정을 공부할 때는 실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필기를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 시험의 문제 중에도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필기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기를 공부해서라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필기를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강으로 수강을 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직접 화면을 띄워놓고 시범 설명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시험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필기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실기부터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또 아니거든요.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건데요. 특히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하다가 뭔가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은 인터넷 강의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가 오히려 더 피드백이 잘 됩니다. 실제 강의는 단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단체 수업에서는 어떤 각 개인에 맞춰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고 개인마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게 되면 각 개인에 맞춰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시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봄으로써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컴활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